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조화의 강스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가점이 낮아요. 차라리 청약 포기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617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점 착실히 쌓으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청약에 대한 환경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현실적인 얘기를 오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7 부동산 대책 이후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이요, 서울에 있는 청약이 16만 개가 몰렸답니다. 그것도 1순위 청약이에요. 자, 2010년 이후에 역대 최대인데요. 서울은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많게는 뭐 30%, 적다 그러면은 1-20% 싸게 공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청약에 당첨이 되면 로또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서울은 비싸기 때문에 이 서울의 지역을 벗어나서 수도권으로 가셨던 분들이 꽤나 많죠. 그런 분들이 그나마 인천 지역이나 아니면 수원, 경기도권의 분양을 노려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꿈이 좌절된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미안 LET 최근에 용두 6구역이었죠. 평균 53대 1로 전 가구가 1순위 마감이 됐는데요. 여기가 85제곱미터 초과되는 물량은 9억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왔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53대 1이면요. 만약에 중도금 대출이 나왔다 그러면 100대 1이 훌쩍 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주변의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이렇게 청약 통장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경기 인천 규제 묶군이 다시 서울로 역풍선 효과 우려. 서울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투자자분들이 옮겨갔었는데요. 이게 다시 서울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소비자나 전문가 절반은 하반기에도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네요. 자, 이 신문 기사 몇 가지를 봤는데요.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은 청약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서울이 오를 것 같다. 집값은 오른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요,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방향성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서울의 분양시장의 관심도가 더 늘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수도권 전체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요, 그나마 내성이 강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한 서울의 분양시장이 더욱더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관심도도 더 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구태여 인천이나 수원, 이렇게 수도권, 경기도권이 아니라 입지가 좋은 서울이나 아니면 서울과 가까이 붙어 있는, 강남에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경기도권으로 청약을 넣으려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거와 좀 반대적인 얘기인데요. 청약 포기자인 30대 분들이 더 집값이 오르기 전에 구축을, 매수를 활발하게 한답니다. 자, 그래서 청약에 당첨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고가점자분들은 더욱더 분양시장으로, 그리고 아예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포기하고 구축 매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3기 신도시에 2년을 거주하기 위해서 이주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도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하남이나 고양같이 대규모로 3기 신도시 공급이 예정되어 있던 지역들은요, 전셋값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전셋값이 오르다 보면요, 통상적으로 매매값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전셋값도 오르고 매매값도 오른다. 그러면 실수요자, 여기를 사셔야 되는, 여기에 살아야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내 집 마련이 멀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고가점자분들도 많이 대거 유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에 통장 금액이 많으신, 공공분양 청약할 때 청약 통장의 금액을 보니까요, 그런 분들도 대거 유입이 되다 보니까요, 가점이 낮으신 분들, 또한 청약 통장의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당첨될 수 있는 확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신규 규제 지역으로 포함이 됐다면 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이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그의 심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 허그의 심사가 금액을 낮게 책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고가점자분들이 또 대거 몰릴 가능성이 있죠.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저렴하다면요. 자, 그러다 보면 또 경쟁률이 높아질 거고요.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당첨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자, 기존에는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추첨제 물량이 60%였습니다. 그리고 가점제가 40%였는데요. 이게 대폭으로 줄어들었거나 없어졌죠.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 추첨제가 0%입니다.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5% 물량만 배정이 됩니다. 60%에서 25%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아무리 무주택자라 하더라도요, 이 25%에 또한 75%로 또 갈라지는 그 확률로 당첨이 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2020년 상반기에 100대 1이 넘었던 단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대 1의 단지를 좀 살펴보면요, 서울, 경기도, 인천을 좀 보겠습니다. 강서구에 있었던 마곡 9단지였죠. 146대 1, 호반섬이 기억나네요. 128대 1, 르엘 신반포가 있었고, 과천 제이드자에 있었죠. 193대 1, 동탄역 해리엇 149대 1, 매교역 프루지오 SK비오 145대 1.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이 단지들은요, 분양가가 저렴했거나 입지가 좋고요. 그리고 대단지였던 그런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들은요, 조정 대상 지역도 있었습니다만,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 60%를 무주택자분들이 청약에 넣어서 당첨될 수 있는 분들이 꽤나 많았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이게 이제 추첨제 물량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25%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저렴하게 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경쟁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는 당첨 기회가 없다라는 말과 동의어인데요. 그만큼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제는 청약에 당첨되기가 당분간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일반 분양 말고 특별 공급은 좀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별 공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한번 특별 공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분양했었죠. 레미안 엘리니티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용두 6구역이었죠. 공급 물량도 꽤 됐었습니다. 입지도 좋고요.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은 공급 물량을 갖고 있는 게 특별 공급 중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인데요.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9억 원이 넘는 그런 분양가 책정이 되는 그런 평형대는 공급이 안 됐죠. 85제곱미터 초과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 타입만 청약이 됐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나마 좀 공급 물량이 좀 많은 곳을 좀 살펴보면요, 51타입 중에서 22가 있네요. 22가구가 공급이 되는 게 있었는데 16가구를 신혼부부에게 배정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해당 지역이 665명이 청약을 넣으셨고요. 그리고 59타입도 있네요. 자, 26가구 중에서 18세대가 공급이 됐는데 여기가 1189명이 해당 지역에서 청약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74타입이죠. 예, 30가구 중에서 14세대가 공급이 됐었는데 1397세대가 청약에 넣었습니다. 자, 왜 기타 지역은 얘기를 안 할까요?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해서 어떤 순위로 뽑는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요, 일단은 소득이 맞아야죠. 소득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1순위가 되어야 되고, 거주 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좀 하나씩 보면요, 소득 기준은요,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입자를 선정합니다. 우선 공급 75%, 일반 공급 25%인데요. 소득 100% 이하가 우선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은 120% 이하로 축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120%가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당첨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반 분양으로 넣어야 될 텐데요. 일반 분양은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약 경쟁률이 50대 1이었습니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자, 그래서요, 이 같은 소득에서도 경쟁을 했을 경우에는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레미안 엘리니티는요, 서울에서 분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신 분들에게 당첨의 기회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당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도 많다면 미성년인 자녀가 많은 분들에게 돌아갑니다. 자,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 2명은 되어야 당첨권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미성년 자녀 수도 동일하다면요, 추첨으로 선정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소득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그렇다면 일반 분양에 청약을 넣어야 될까라는 생각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렇게 청약에 목매시지 마시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입지가 좋은 저평가된 지역에 구축을 매수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문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동, 성북 등 30대가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 사실은요, 이게 6월 23일 신문이지만 제 기억에는요, 이게 2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30대가 40대를 추월했다는 얘기, 또 30대가 많이 매수하는 지역, 뭐 노원구 이런 데가 특히 단골로 나오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이 산 데가 성동구네요. 성동구가 30대 비중이 40%, 그리고 성북구가 40% 약간 안 되네요. 영등포구, 동대문구 순이었고요. 자, 새 아파트가 많고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강서구나 학군이 좋은 양천구, 집값이 싼 구로구 이런 지역도 30대 비중이 뭐 높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포구나 금천구, 서대문구, 중구 30대 매입자가 30%를 넘겼다. 결국은 이게 거의 전부 다 아닌가요? 핵심 입지 비싼 지역 말고는 거의 다 그냥 30대가 지금 집을 사고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도 청약에 당첨을 기대하고 전세로 계속 사신다면 그만큼 집값이 오르는 그 폭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30대들이 서울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자, 청약시장에서 가점제 물량이 확대되면서, 즉 추첨제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점에서 밀린 30대들이 기존의 구축 구매를 나서고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내가 가점이 낮다면요,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서울의 집값은 규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랐을까요? 그것을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가격을 좀 비교해 볼 텐데요. 이게 실거래가 가격 변동입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동그라미가 크면은 많이 오른 거고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작은 것들은 덜 오른 겁니다. 근데요, 만약에 여기가 집값이 떨어졌다면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표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눈에는 여기에 파란색이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만큼 규제가 있어도 덜 올랐지, 그리고 더 오르지, 이 차이는 있어도 안 오르는 곳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서울이 규제가 되니까 풍선 효과가 주변으로 번졌는데요. 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같이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으로 묶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0대 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서울의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9억 원 이하인 데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특히 노원구나 도봉구, 강북구나요, 구로구나 아니면 관악구 같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 그리고 호재가 있는 저평가 지역에 주택 매수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실수의 목적이고요. 가점이 낮다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요, 구축 구매를 할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경기도나 인천인 경우에는요, 이젠 분양권을 한 번밖에 팔지 못하지 않습니까?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팔 수 있습니다만,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 분양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약에 목매시지 마시고요, 분양권을 사시거나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구축 구매에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세로 사시면서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을 지켜만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가점이 낮다면 포기를 하시고 조정을 받을 때 집을 사는 뭐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분양권을 사시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추첨제 물량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스타의 한 줄 평 가겠습니다. 오늘의 강스타의 한 줄 평은요, 청약 가점이 높다면 청약으로, 낮다면 한번 고민해보자 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